안녕하세요. 광화문성입니다. NBA 이제 8경기. 어제 이제 라방에서는 9경기를 이제 했었는데 마지막 경기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경기를 뺐어요. 그거는 뭐 저는 레이커스 쪽으로 일단은 보고, 근데 배팅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배팅할 만한 경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빼버렸고 나머지 8경기 한번 해볼 텐데, 어제 대비해가지고요 전 경기가 긴점이 불리해졌어요. 한 경기도 안 빼놓고 어제 제가 봤던 뭐 언어보고 핸디고 싹 다 기준점이 오늘 별로 안 좋네요. 뭐 좀 많이 바뀐 것도 있고, 뭐 1점 2점 해가지고 불리해진 것도 있고. 여기가 샬럿이 아니죠. 인디애나 대 오클라호마인데, 어제 인디애나 마인슨과 오바를 봤는데 언어보가 228.5 226이 지금 해외 기준으로는 보이거든요. 어제 제가 봤을 때 216이었는데, 솔직히 226이면은 기준점이 맞게 잡혔어요. 어제 이거 216은 제가 라방 때 좀 낮게 잡힌 것 같다. 지금 인디애나의 어떤 페이스나 오클라호마 템포도 좀 빠르고 고려했을 때 기준점이 낮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바 쪽을 봤는데 10점이나 올라가지고, 226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오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만큼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굳이 보면 오버 느낌이고요. 여전히 인디애나 쪽을 그리고 봅니다. 6.5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핸디캡은. 아니요, 언어만은 핸디는 아마 6.5 그대로 갈 것 같고, 어쨌든 인디애나 같은 경우 브록돈이 좀 돌아올 수 있고, 뭐 비타즈대가 들어와야겠죠. 빅맨진이 지금 인디애나 많이 없다 보니까 벤치에 뭐 제일런 스미스랑 같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고, 크리스 듀아르테가 들어온다면 또 힘이 될 수 있겠고, 할리버튼 중심으로 지금 팀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디애나가 리칼라이 감독의 색깔을 좀 녹여낼 수 있는 선수들을 뭐 이렇게 좀 데려왔고, 음, 지난 경기들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OKC가 완전 지금 탱킹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디애나 승 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핸디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해줄 가능성이 높고, 언어바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점은 애매합니다. 216.5야 뭐 푸근 그냥 생각 없이 뭐 찍을 수는 있는데, 226.5는 애매해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경기 올랜도 대 휴스턴. 이 경기도 제가 어제 승패는 잘 모르겠고 228점 기준 오바 말씀드렸었는데 235예요. 저는 근데 이 경기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제가 228.5 오버 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휴스턴 달리는 거야 뭐 다들 아실 테고, 올랜도도 제일런 석스가 이제 좀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고 그 이후에 몇 경기 정도 후부터 이제 좀 달리는 팀이 됐어요. 효율적으로 이제 속공시에 효율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템포를 많이 끌어올렸었고, 그런 경기들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올랜도가 휴식기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에 계속 오바가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이 두 팀 다 오바의 팀인 이유는 이 두 팀이 빠르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 팀의 공격 횟수가 많아져요. 예를 들면은 매치업이 이렇게 잡혔다 치면은 올랜도가 빨리 공격하니까 유타가 공격을 템포를 늦게 가져가면 빨리 가져가든 어쨌든 얘네가 빨리 해주니까 얘네가 공격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올랜도고 휴스턴이고 수비가 안 되니까 실점을 많이 하면서 오버가 나는 건데, 지금 휴지래. 지금 이 매치업은 템포가 빠를 거예요. 빠를 건데 이 두 팀 다 야투 효율에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235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팀이라도
야투 효율이나 좀 공격이 좀 잘 되는 팀이었으면은 뭐 오바 쪽을 볼만도 할 보이는데, 저는 이거 볼 때도 조금 애매하긴 했거든요. 사실 228.5 볼 때도 이 두 팀의 야투 공격적인 효율이나 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도 애매하다고 봤는데 오히려 올라줘가지고 이거는 언더 봅니다. 이거는 선을 좀 넘었어요, 제가 볼 때. 올랜도 휴스턴이 235? 템포는 235보다 더 나올 정도로 달릴 수는 있는데 야투율이 이 정도로 높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더 쪽을 보고요. 어제 이 경기는 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워싱턴 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뭐 랭포도 빠졌고 프리모까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사이즈면은 저는 조시 리차드슨도 없고요. 지금 사이즈면 전 찍는다면 워싱턴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뭐 지금 죄송합니다. 워싱턴 이렇게 본다 한들 뭐 좋아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굳이 보면 워싱턴 승이고, 언어바 같은 경우도 어, 언더 쪽, 제가 어제 이 경기는 웬만하면 좀 건드리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역시나 언더 쪽을 봅니다. 워싱턴 템포가 휴식기 직전에 상당히 느린 템포를 좀 많이 가져갔었고, 샌안토니오도 휴식기 직전에 뭐 야투가 중간중간에 뭐 3점이 빵빵 터지는 경기들이 있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야투율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의 좀 낮은 템포와 세난의 야투가 다시 복귀한다면은 이 기준점은 조금 높지 않나 싶어요. 네 번째 경기 샬럿 대 토론토. 어제 이 경기는 또 승패 같은 경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지 아누노비가 빠졌어요, 토론토 쪽에. 그러면서 이제 프레드 밴블릿이 GTD에 걸려 있는데 요 정도면은 저는 이거는 샬럿 역배 쪽, 역배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어제는 제가 어렵다, 모르겠다, 승패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지 아누노비가 빠졌고 벤블리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코디 마틴 같은 경우 출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샬럿이 좀 잡는 그림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언더 쪽 봅니다. 저는 이 두 팀 같은 경우 지금 승리를 따야 돼요. 특히나 샬럿 같은 경우 더 그렇고 좀 수비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샬럿도 사실 수비가 좋은 팀은, 구조적으로 수비가 좋을 수 있는 팀은 아니지만 토론토의 공격적인 짜임새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고, 샬럿이 사실 디펜스는 지금 그렇게까지 막 나쁘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수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샬럿 역시도 토론토의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의외로 조금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 생각에 한 쿼터 정도는 40점 정도, 40점대를 찍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높지 않아 싶습니다. 어쨌든 샬럿 사이드와 언더 사이드 이쪽을 봅니다. 아 잠시만요, 목이 아프네. 뉴욕 대 마이애미 분석 안 할게요. 마이애미 승 보고요. 마이애미 마엔승. 이걸 왜 분석 안 하냐면은 이거 뉴욕은 못 찍어요. 이게 제가 뭐 마이애미 승이 엄청 좋아 보인다 해서 마이애미 마이는 뭐 분석도 안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뉴욕은 앞으로 거의 아마 이제 뭐 한 달이고 뭐 두 달이고 이렇게 좀씩 한 달이고 뭐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순위 싸움을 할 거예요, 각 팀들이. 나는 저 팀하고 붙기 싫으니까 약간 패작을 해야지, 떨어져야지 저 팀하고 안 붙으니까, 아니면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패작을 할 텐데, 그 사이즈 전까지는 저는 아예 뉴욕 쪽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찍는다면 반대를 찍어야 돼요. 마이애미에 대한 배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정도로 봐요, 저는. 근데 어쨌든 타일러 히로가 돌아온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이애미 같은 경우 이제 노장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어쨌든 올스타 브레이크를 충분히 잘 활용했을 거라고 또 보고, 알제바라 또 지금 GTD에다가 데릭 로즈 아직도 못 뛰고, 이 정도면은 뭐 이거는 절대로 뉴욕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뉴욕은 근본이 없는 배팅이에요. 뉴욕을 찍는 거는 진짜로
그 역배 가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져라 하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미네소타 대 필라델피아하고 제임스 하든이 일단은 돌아왔어요. 제임스 하든이 부상에서 이제 햄스트링 쪽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 백투백입니다. 잠시만요. 참 제가 분석하면서 백투백을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 이제 오클라호마 백투백이고요. 이제 요거 미네소타 백투백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경기는 제임스 하든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경기를 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경기예요. 이게 첫 경기부터 보통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뉴올리언스 같은 팀들이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앞선 이제 인디애나도 마찬가지였고, 중간에 어디야? 오늘 없지만 뭐 아무튼 여러 팀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요것도 하든이 얼마나 녹아들지는 저는 좀 의문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미네소타의 주전 라인업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지난 경기는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멤피스 이제 강한 프론트코트진에 많이 막혔는데, 디안젤로 러셀이 야투감이 거의 미친 수준이었고, 캣이 또 잘해줬어요. 이러면서 뭐 벤치 쪽 나쁘지 않았고 한데, 저는 제임스 하든의 어쨌든 필라델피아 합류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하든이 있음으로써 필라델피아 벤치 타임에 대한 필라는 항상 루틴이 똑같아요. 이 팀은 주전 라인업에서는, 그러니까 주전이라기보다는 엠비드가 나오는 라인업에서는 뭐 리드를 하거나 점수차를 벌리거나 뭐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항상 뭐 3쿼터 초반에 벤치 타임 때 이럴 때 점수차를 다 까먹거나 뭐 다 따라잡힌 거나 그런 식의 경기가 나오고, 결국 이제 4쿼터나 클러치 들어가가지고 엔비드가 뛰는 순간에 엔비드 슛이 들어가면 따라잡으면서 역전을 하거나 뭐 비비는 거고, 엔비드 슛 안 들어가면 그대로 져버립니다. 근데 결국 벤치 타임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근데 제임스 하든에 들어감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 한창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 필라델피아 벤치 구간에서의 마진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질 거라고 봐서, 저는 하든이 뭐 주전 라인업에서 뭐 적응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사실 궁합 면에서는 괜찮아요. 빅맨 잘 살리고 엔비드 같은 경우도 잘 살려줄 거고, 하든이 뭐 지공의 대가이긴 하지만 속공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패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해리스나 맥슈하고도 저는 호흡이 잘 맞을 것 같고, 벤치 타임 때도 솔솔이 자기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저는 이거 필라델피아 승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든이 들어옴으로써 필라가 조금 더 해리스나 맥시 같은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을 살릴 수 있는 패턴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본다고 어제 라방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바까지 봅니다. 어제는 227.5였고 220한 9.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까지도 오바를 볼게요. 이 정도까지도 애초에 230 초반대를 봤기 때문에 이 경기 점수 같은 경우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대 뉴올리언스. 어제 뉴올 프렌과 함께 오바를 봤었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비슷합니다. 뉴올리언스 프렌 쪽을 보긴 하는데 이게 기준점이 6.5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6.5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7.5랑 6.5랑 그래도 한 점이지만 기준점이 크거든요. 근데 6.5라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에런 할러데이까지 지금 빠져가지고 CP3도 없고 뭐 캐메론 페인도 없고, 지금 리딩을 봐줄 선수가 지금 피닉스 쪽에 많이 빠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페이튼이 뭐 있긴 하지만 구대기고, 데빈 부커가 좀 주전 라인업에서 고군분투를 해야겠고 한데, 피닉스가 과연 리딩을 봐줄 선수가 많이 없는 시점에서 조금은
요거는 이제 잭슨 에이지랑 발렌슈나스가 지금 뭐 예상 선발에는 4, 5번 이렇게 뛰는 라인업인데 효율이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이렇게 4, 5번 나올 때 뉴올리언스가 경기력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디본테 그레엄 같은 폭발력 있는 선수가 이제 벤치로 들어가면서 사실 CJ 맥컬럼 같은 디본테 그레엄의 이제 백코트 듀오가 별로 시너지가 안 났었거든요. 디본테 그레엄이 이제 너무 야투감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벤치 쪽에 간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뭐 야투 효율이 좀 더 좋아질 뭐 그건 봐야겠지만 선발했어서 안 됐었으니까 벤치로 내보내면은 뭐 못해도 그것만큼은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나아지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뭐 해서 일단은 그래도 뉴올 프렌 쪽을 봅니다. 프렌 쪽을 보고 오바 쪽 역시나 어제는 224.5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9.5예요. 5점이나 올랐네.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기준점이나 이게 그래서 좀 싹 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많이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인디애나 경기는 뭐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비슷하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229.5 9.5 저는 오바 쪽을 그래도 봅니다. 피닉스가 지금 크리스 폴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 템포가 빨랐어요.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평소 이제 피닉스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지공 많이 하는 크리스 폴이 없다 보니까 좀 템포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빨랐던 어제 경기였고 어쨌든 지금 결국에 데빈 부코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뉴올리언스가 뭐 사실 백코트 쪽에 수비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부코의 슛감 나쁘지 않았었고 거기에 뭐 윙맨들 같은 경우도 피닉스가 지난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뭐 윙맨들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피닉스인데 지난 경기 야투 효율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 양 팀 다 뭐 벤치 타임 때나 뭐 이럴 때 득점해줄 지금 벤치 스코어가 있는 그래도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글쎄요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오바 쪽을 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경기 댈러스 대 유타 대 댈러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댈러스 프렌 쪽을 봅니다. 이게 기준점이 또 어제 6.5였는데 일단 5.5가 됐어요. 5.5 저는 이거 솔직히 막말로 이건 게 좀 뭔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이게 1.5여도 댈러스 역배 본다는 마인드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프렌 쪽이 훨씬 더 안전하니까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어쨌든 이거 레즈블럭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댈러스의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레즈블럭 같은 경우 휴식기 직전에 야투율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그래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 경기가 너무 늦게 열리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체크하기는 좀 빡셀 것 같고요. 일단은 일찍 뜨지 않는다면은 뭐 유타 같은 경우 지금 댈러스를 상대하기가 상성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댈러스를 그래도 좀 공략을 해주고 좀 하려면은 미드레인지 게임이 좀 되는 선수가 있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뭐 페인트 존에서 이 수비나 3점 라인 수비가 지금 댈러스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근데 유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갈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일단은 뭐 1옵션인 도노반 미첼이 슬래셔 유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파를 많이 하는 유형이잖아요. 미드레인지를 던지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타가 생각보다 공격 효율이 평소보다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댈러스 같은 경우 결국 돈치치를 중심으로 할 텐데 돈치치를 중심으로 하는 거 사실 못 막아요. 그냥 못 막는다고 보는 거고 유타의 공격 효율이 조금은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 일단 3점에 대한 효율을 일단 봐야겠지만 돈치치를 중심으로 한 이제 투맨 게임이나 여러 가지는 지금 유타가 쉽사리 맞기는 당연히 힘든 사이즈입니다. 뭐 고베어가 있기 때문에 뭐 탈탈 털리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또 프렌 쪽의 가능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델플. 어쨌든 오늘 8경기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클리퍼스는 저는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레이커스 쪽을 봅니다. 다만 안 가요.
배팅할 경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분위기상 레이커스 한번 잡고 갈 것 같아요. 전력 자체는 사실 지금 휴식기 직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클리퍼스가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 같긴 한데, 귀신같이 그냥 레이커스 잡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저 경기는 뭐 그렇게 보면서 오늘 NBA 8경기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